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 정치랑은 살짝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도 대만이 중국의 무력 통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 자, 여러분들 봐봐요. 중국은요, 이 대만을 중심으로, 대만 밑에는 이제 필리핀이 있고, 대만 위로는 대만 옆으로 일본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이 해역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해역은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고, 중국은 그 해역이 필요한 거죠. 그 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맨날 필리핀이랑 그 남중국 해역, 그거 우리 다 내 거다. 지들이 그린, 그 중국이 그린 그 남중국 해역, 그 해역 보면 필리핀 진짜 코앞까지 다 지들 거라고 다 그려놨어. 그러니까 필리핀이랑 계속 충돌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그나마 이렇게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그 해역을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중국이 세력을 확장을 못하는 거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을 하잖아요. 대만이 중국 거가 완전히 돼버린다면, 그럼 이렇게 막고 있는 이 중국의 해역들을, 이렇게 막고 있는 해역들 중에서 바로 중간에 대만이잖아요. 이 대만은 중국의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뭐 항공모함 안 그래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대만 자체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돼버리고, 그 대만에서 저쪽 일본, 미국 쪽을 향해 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거기다가 해군기지 다 증설해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진짜 태평양 전체가 중국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되면 중국 입장에서 여기 뭐 한국의 서해 거기를 먹는 거 뭐 일이겠어요? 그거 일도 아니지. 근데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태평양 전체를 다 점거하게 되잖아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나 한국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로 이 물류와 자원들이 운송이 많이 되거든. 해상으로. 근데 그걸 만약에 중국이 쥐게 된다? 그럼 여러 나라의 목을 그냥 손에 동시에 잡는 거예요. 이거는 즉 중국이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일본이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일본은 실제로 여기 대만이 있고, 여기 위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쫙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 대만과 일본이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섬들이 있어. 실제로 이 섬에 있는 주민들을 지금 대피시킬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야. 여기 주민들은 일단 다 저쪽으로 대피를 시키고, 여기다가 이제 뭐 군사력이라든지 여기 뭐 해군력이라든지 해군기지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다가 다 배치시켜가지고 유사시에 일본은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대만이 일본이랑 안 친해지고 중국 거의 일부분이 돼버린다면 일본이 얼마나 막강한 피해를 받을 줄 알게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대만은 그 라이칭더가 올라왔을 때부터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한국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한국에 주한미군 있어. 만약에 거기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들 뭐 출동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뭐 이 전쟁이 막 임박했다 이건 아니잖아. 다 시나리오일 뿐이고, 저도 어디서 들은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이게 전쟁이 곧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가.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대만 유사시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뭐 한국 국회에다가 뭐 압박한 것도 아니야. 야, 니들 한국 어디 편 들 거야? 야, 나중에 우리가 대만 침공할 때 니들 끼어들면 안 돼. 끼어들면 그때 니들 좆되는 거 알지? 야, 발의안 지금 한 게 내 압박을 한 것도 아니야. 중국도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에서 먼저, 이거는 씨앗을 떨어가지고, 이건 그냥 똥꼬를 핥다가 혓바닥을 그냥 똥구멍에다가 갖다 붙였네, 이미. 이거는요, 굉장히, 이게 국제 정세에 따라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파워풀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 근데 요구도 하지 않은데 이 발의안을 왜 내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그냥 뭐 나라를 갖다 바치네, 아주 뭐. 아우야, 대단하다 진짜. 아니, 그냥 눈치 보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뭐 그 카드를 꺼냈으면 되는데 지금 더 얘기하면 제가 쌍욕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조차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야. 아, 공산당은 지금 이게 아니다. 중국이 민주화돼야 된다라고 지금 중국 국내 대학생들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대학 교수들이 자기 실명까지 까면서 그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오히려 진짜 야, 중국인들도 안 그래. 야, 중국 그렇게 좋아하면 그냥 중국 가서 살면 안 될까? 왜 한국에서 그러고 있지 진짜? 그냥 중국 가서 살면 안 될까 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얘기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누가 그랬는지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봐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야, 여러분들, 중국 대학생, 중국의 교수들도 지금 이 체제가 잘못됐다,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민주화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중국 국내 내부에서도 지금 외치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근데 한국 국민들은 왜, 진짜 나 심지어 이런 인터뷰까지 봤어. 아니,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그렇게 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거리에서 뭐 한국 시민의 인터뷰였어. 아, 왜 그렇게 중국을 까고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산화되면 뭐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인터뷰를 하는 아줌마가 있더라고. 진짜. 여러분들 검색해봐봐. 다 나와. 부산은 이제 위챗으로 지하철로 탈 수 있다고요? 아, 물론 뭐 그런 비즈니스적인 업무들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긴 있는데, 물론 뭐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정보 새어나가고 뭐 이런 문제만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진짜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산주의가 도대체 뭐가 나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돼. 제대로 살아보면서 그 공산주의의 압박을 받아보면서 정신을 한번 차려봐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야, 내가 진짜 행복한 세상에 살았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 여러분들, 중국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는지 이 기사 봤죠? 중국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현수막을 내건 중국의 청년, 행방묘연입니다. 지금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학생은 자기 민증까지 깠어. 지금 이 사람이 행방이 모연되니까, 이 사람의 행방이 사라지니까 중국 사람들도 얘가 위험한 줄 아는 거야. 신분증까지 이렇게 깠어. 누가 깠겠어? 공산당이 깠겠습니까? 얘 주변 사람들이 깠지. 야, 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왜? 중국 공산당들이 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하는 거를 너무 잘하니까. 저도 들었어요. 심지어 이 중국 학생이 사망했다라는 이 얘기까지 있던데 저는 그건 믿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했을 때는 중국 정부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중국 공산당들도 눈치라는 거는 있어. 지금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얘까지 사망을 시켜버린다? 중국 공산당 무너집니다. 그 민심 진짜 박살납니다. 걔네들도 민심 받으려고 죽이기까지는 안 했을 텐데 어디 가둬놓고 이제 정신교육을 오지게 시키겠지. 이 대학생이 내건 현수막은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제작됐으며 체제 개혁 없이 민족의 부흥은 없다. 무제한 권력을 가진 정당은 인민에게 필요하지 않다. 중국은 방향을 제시할 자가 필요 없으며 민주주의가 그 방향이다.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좀 배워야 돼. 중국 이 청년한테 좀 배우자. 다시 한번 읽어줄게. 좀 이해를 해봐. 체제 개혁 없이 민족의 부흥은 없다. 무제한 권력을 가진 정당은 인민에게 필요하지 않다. 무제한 권력을 가진, 지들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정당은 필요하지 않다. 중국은 방향을 제시할 자가 필요 없으며 민주주의가 그 방향이다. 이 현수막을 제작해낸 건 이 친구 이름이 메이시린이라는 1998년생 남성입니다. 1998년생. 그리고 여기에 이어 이것도 기사 다들 보셨죠? 일당 독재 종식하라. 중국의 여성 교수 2명이 실명 선언 검열을 뚫고 이 SNS에다가 얘네들이 민주화가 되어야 되는 이 중국 사회에 대한 자기들이 생각을 퍼뜨렸는데, 이것도 다 기사 보셨죠? 여기 성명서가 자기 지금 이름 실명까지 까고 사인까지 하고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올렸거든. 이게 SNS 타고 엄청 확산이 됐어. 근데 여러분들, 한 달 안에 이런 일이 2건이나 생겼던 거야.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중국 정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거고, 중국의 인민들이 계몽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민들은 영원히 몰라야 되고 소와 말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계몽이 되네? 와, 이게 중국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자, 일단 이 공개 선언을 작성한 사람들은 일단 린잉이랑 한슈앙린영, 그 다음에 한슈앙옌이라는 두 분의 여자 교수입니다. 어느 대학이냐? 중국 화남이공대학교의 생물과학 공정학원의 학장, 그 다음에 학장 보좌,
이렇게 두 명이래요. 둘 다 교수라고 합니다. 주요 주장이 뭐냐? 중국 공산당 체제를 전면 비판합니다. 40년간 공산당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통제하며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3년임을 규탄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제대로 각 잡고, 이거는 정말 제대로 각 잡고 중국 정부에 맞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목숨 건 거야. 이건 진짜 목숨 건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일당 독재의 무한 연장일 뿐이다. 시진핑의 3년임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경제가 더 악화됐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국민 자유 박탈, 언론 통제에 대한 비판, 언급 사례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 코로나 때 중국이 얼마나 봉쇄가 되었는지 전 세계가 다 지켜봤죠. 그때는 인권 따위는 없었어요. 중국 정부는 그냥 제로 코로나에만 집착을 했었지 그냥 사람들을 우리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대문에다가 뭐 박아버렸잖아. 그게 인권입니까? 인권 따위는 없었어요. 그건 전 세계가 지켜봤고, 그 다음에 996 근무제. 중국 사람들이 996 근무제.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에 퇴근해가지고 일주일에 6일 동안 근무하는 996 근무제. 청년의 고통, 이런 것도 비판을 하고,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이것까지 얘기했어. 이거는 정말 중국에서 절대적인 금기시 언어거든요. 옛날에는 홍콩에서라도 1989년 천안문 사태의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렬들, 추모제가 홍콩에서 있었는데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고 나가지고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절대 언급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예요. 어느 정도냐 얘가.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심지어 국제학교였어. 그때 제가 입었던 후드티가 있어요. 아직도 지금 생각나는데 후드티 앞에 번호가 64였어요. 천안문 사태가 1989 6월 4일에 일어났거든요. 제 앞 번호가 64였어요. 후드티에 그냥 숫자 번호야. 64.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더니 너 이거 혹시 앞 번호 64에 무슨 의미가 있니? 그냥 내 고등학생인데 난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 난 그때 천안문 사태가 뭔지도 몰랐어. 저한테 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 그냥 옷 살 때 64가 달려 있었는데요. 아 진짜야? 이건 뭐 혹시 뭐 의미하는 거 아니니? 좀 모르겠는데요. 6월 4일 날에 뭐 특별한 날이 있어. 이걸 계속 묻는 거야. 난 고등학생 외국인 유학생한테.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 되니까 내가 깨닫게 된 거야. 이 천안문 사태를 알게 되고 6월 4일에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이 질문을 했던 게 난 너무 소름 돋았던 거지.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두 여교수가 또 대학생들을 향한 호소가 있습니다. 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이 바로 일어나야 할 때다.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라. 지금 이 교수들이 대학생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요구 4가지까지 있습니다. 야, 이 교수 둘이 괜찮으려나? 이건 너무 위험한데. 자, 이 두 교수가 대학생들한테 호소한 4가지 요구가 뭐냐면, 첫 번째, 일당 독재 종식, 민주선거 도입, 표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 민생 개선, 공정한 사회 실현, 덕치 확립과 인권 보장. 요 4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끼 짚고 나가자. 자, 대한민국에서 요 4개를 없애려는 세력들이 어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당 독재, 민주선거 뭐 이런 거 우리는 다 있는데 누가 지금 국내에서 일당 독재를 하려고 있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누가 뭉개가고 있으며, 민생 개선, 공정한 사회, 법치 확립과 인권 보장,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누가 이걸 뭉개려고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표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 누가 언론을 제일 많이 통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볼 때 그냥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 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와 재밌네 해서 멈추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문서의 특이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두 교수의 실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식 도장, 화남 20대의 빨간 직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파장이 더 커진 거예요. 다만 아직 공식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고 대학 측 입장도 미발표. 뭔가 발표되기 전에 중국 정부에서 이걸 다 막아버렸죠. 하지만 해외로는 이게 다 퍼뜨려져 나갔고 중국 내부에서는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이 교수들도 지금 뭐 다 잡혀갔죠. 당연히 잡혀갔지. 이 정신교육 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또 요런 추론이 2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일 경우에는 중국 내 고위 교수급 인사가 처음으로 실명으로 독재 반대 목소리를 낸 사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작일 경우는 그럼 중국 내부에 긴장 고조나 반체제 세력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중국 사람 아니냐. 중국 사람들은 다 세뇌가 되어 있고 공산당 체제에 못 맞서고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그냥 소말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공산당 앞에 노도 못하는 그런 민족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는 중국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살고 있어요. 중국 본토에도 살고 있고, 대만에도 살고 있고, 홍콩에도 살고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살고 있고, 싱가포르에도 살고 있고, 유럽, 미국 다 살고 있어요. 한국에도 살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국인들만 대부분이 모여 사는 대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중국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야. 뿌리는 똑같겠지만 각자 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고 각자 자기들이 권익과 자기들이 인권과 권리들을 수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그런데 한국에는 정말 이것도 마음 아픈 내용인데 요거 한 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한국 온라인에서 중국산 팥, 마늘, 국내산 둔갑, 농관원 원산지 위반 67곳 적발이랍니다.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가지고 팔고 있는 온라인 샵들이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진짜 아무리 돈이 좋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너무 그냥 중국산이라는 거 표기하고 팔아.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이버 단속반 295명을 투입해 통신 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온라인상 위반의 의심되면 명예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단속했다. 67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거짓 표시로 적발된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 중국 내부의 대학생이나 혹은 교수들이 일어나가지고 민주화를 이루자라는 외침은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내부가 얼마나 곪고 골맞고 국민들이 얼마나 참다 못 참았으면 이렇게까지 지들이 뭘 당할지는 지들이 뻔히 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뭘 당할지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 근데 얘네들은 대학생과 대학 교수들은 그냥 학자들이죠. 배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그냥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한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접목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면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두렵다고요?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 살 구멍은 다 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노력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이 오늘 한 내용들이 재밌었고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면 꼭 저를 구독을 해놓으세요. 오늘 봐서 괜찮네 하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다음날부터 저 못 볼 수도 있어요.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절대 피해갈 채널은 아니니까 꼭 구독해 놓으시고 시끄러우시다면 알람을 꺼 놓으세요. 오케이?